137페이지 그 박스 밑에 3번 허가 기준에 용도 지역 별구분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 허가 기준의 어떤 세부 기준인데 읽어볼게요. 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참고로 밑으로 한번 줘볼까? 중요하잖아요. 지역의 특성, 지역 개발 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다음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우리가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 박스 안에 하얀 박스 우리가 개발행 허가는 토지 연결 변경 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이었죠. 일정 규모 미만. 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 용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죠.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얼마까지 허가받는가가 달라지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용도 지역이 같으면 허가받는 기준 면적도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용도 지역이 같아도 그 지역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없다? 개발 상황이 다를 수도 있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가 기반시설이 깔려 있는가 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가 기준 면적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도 탄력적이지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른쪽 페이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은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허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거기서 박스 안에서 하실 일이 뭐냐면 제목에 밑줄 그었어요. 시가와 용도, 2번에 유보 용도, 3번에 보존 용도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걸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가와 용도란 건 지금 당장 개발을 하는 지역입니다. 주거상업 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주거상업 공업지역 밑줄 한번 줘볼까요? 주거상업 공업지역. 그 주상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시가와 용도. 지금 당장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유보 용도는 앞으로 시가와를 뭐를 시켜놨다고? 유보는 미뤄놓은 거죠. 미뤄놓은 건데 그 미루는 유보 용도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은데 자, 맨 끝에 밑줄을 봅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자, 거기 첫 글자를 따볼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자, 녹지하고 관리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상공록 할 때 녹지가 먼저 나와요? 관리지역이 먼저 나와? 아니, 주상공록하고 그 다음에 시골이 나오잖아. 도관농자 이렇게 나오잖아. 도시적이 주상공록이고. 그러니까 우리 녹지적을 먼저 기억하시자고. 앞으로 그거 유보 용도를 외울 때는 자연녹지를 먼저 외우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개생으로 외웁니다. 자개생하면 자가 뭐다? 그럼 개가 뭐예요? 그럼 생이 뭐예요? 생산 녹지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자가 먼저 나왔으니까 계획관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생산관리가 나와야 되겠죠. 자, 앞으로 1년 동안 그 자개생을 외워야 돼. 그러면 시가와 용도는 뭐고? 주상공. 유보 용도는 뭐고? 그럼 자개생 빼고 나머지는 전부 보존 용도입니다. 보존 용도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개생을 외우면 돼. 자, 그 얘기를 왜 제가 했느냐 하면은 밑에 성장관리 방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성장관리 방안을 책을 먼저 설명을 듣고 밑줄을 그읍시다. 제가 이제 책을 먼저 보려고 하는 이유는 설명 드릴 때 자꾸 책을 찾으면 안 돼요. 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제도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시험에 좀 몇 번 출제가 되어졌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 성장을 관리할 방안이라니까. 성장관리 방안이라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장이라는 건 개발을 말하는 거예요. 개발이 되는 걸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미 성장을 다 했다. 앞으로 성장을 할 거다. 앞으로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이미 성장이 다 되어버리면 관리 방안이 필요가 없어. 앞으로 성장을 할 건데 그냥 내버려두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쪽 파트는 전부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개발행 허가 목적은 전부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야. 앞으로 성장을 할 건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난개발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관리 방안이야. 자, 그럼 성장관리 방안은 이번 전도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다가 수립하느냐 하는 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누가 수립할까?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 이쪽은 전부 특강장군수야. 저쪽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이쪽은 특강장군수야. 그럼 성장관리방은 누가 수립해? 특강장군수가 수립하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대상이다 아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성장관리방안 대상은 주상공이 대상이 아니고 녹관농자겠네. 맞지요? 녹관농자는 아직 미개발 지역이죠. 미개발 지역인데 요 미개발 지역이 앞으로도 개발이 안 되면 성장관리 방안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 없지. 앞으로도 개발 안 되면은 필요가 없는데 이놈이 앞으로 개발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개발이 될 놈이야 이놈이 보니까.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난개발이 되니까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상공을 무슨 용도? 시가와 용도. 시가와 용도. 녹관농자를 두 개로 나누지. 녹관농자 중에는 유보용도도 있고 무슨 용도도 있어? 보존용도가 있지. 그러면 우리 성장관리 방안은 시가와 용도가 대상이다. 유보용도나 보존용도가 대상이다. 유보용도나 보존용도가 대상이다. 이렇게 가야지. 얘네들이 앞으로 뭐가 될 때? 이게 대상지역이에요. 우리 시험에 이게 신설이 되고 나왔어. 성장관리 방안은 주거지역에서 OX, X, 주상공은 대상이 아니다. 유보용도, 보존용도 지역에서. 그럼 여기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어떤 계획을 수립할까?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정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해놓으면 이 성장관리 방안에 맞추어서 개발행 허가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아까 제가 개발행 허가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성장관리 방안도 목적이 뭐예요? 난개발 방지지. 난개발 방지. 그냥 내버려두면 난개발이 되니까 아예 개발될 걸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유도를 하자 그래. 그래서 이 성장관리 방안을 다른 말로 유도계획이라고도 불러요. 뭐를 유도한다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 아시겠죠? 그거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7페이지 맨 밑에 성장관리 방안. 누가 수립해? 특강장군수 가로문고세요. 이제 특강장군수는 우리한테 상식이 되어버려야 돼. 이 특강장군수를 암기하고 그러면 안 돼. 참고로 목적 한 밑줄 그어볼까요? 난개발 방지.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밑줄 계획적 개발을 유도. 그래서 이 계획을 다른 말로 유도계획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돼 있죠. 그걸 가로로 묶어보세요.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대상이 어딘지. 그 대상이 어딘지는 대통령령에 나와.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1번에서는 우리가 가져갈 게 특강시험 군수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목적 정도만 이해하시고 문장이 특이하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대통령령이 중요해. 그 밑에 영 적어놨네. 2번. 자, 특강시험 군수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거죠. 그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돼 있죠. 그게 대상 지역이잖아.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유보용도 지역 및 보존용도 지역. 유보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절대로 뭐는 나오면 안 돼. 시가와 용도. 시가와 용도 아니면 주상공. 아시겠죠? 시가와 용도가 나온다든지 주상공이 나오면 안 됩니다.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이런 지역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느 하나는 어떤 내용일까? 개발이 예상된다 이런 뜻이겠지. 그럼 그 밑에 박스는 전부 뭐가 된다는 뜻일까? 개발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그냥 읽어보시면 돼. 우리가 지금 성장관리 방안에 공부하실 건 이번 진도는 그것만.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주상공원한데 아시겠죠? 유보용도 보존용도가 대상이에요. 요 정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고 그 밑에 허가 절차 나오죠? 절차는 이번 진도에서 절차까지는 보지 않을게요. 가끔 물어봅니다. 넘기세요. 자, 그럼 우리는 뭐를 하나 또 보느냐? 141페이지를 보실까요? 141페이지 보시면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정기란 말이 있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이 당연히 계획에 안 맞으면 허가 안 납니다. 계획에 맞아도 뭐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 기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이게 허가 기준이에요. 그걸 허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용도지역 지구구 이런 데 안 맞아. 그럼 허가가 나요 안 나요? 허가 안 나. 그 용도지역에는 맞아. 여기 지을 수 있는 건물이야. 근데 이 건물이 규모가 들어서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허가 나 안 나? 그런 뜻이라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계획에도 맞고 기환경에도 문제가 없어야 허가가 나거든. 근데 문제는 요 계획에는 안 맞으면은 절대로 허가가 날 수가 없어. 그러나 기환경은 조건부로 허가가 가능해. 자, 앞에 도로 2차선 밖에 안 돼. 근데 이 빈 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롯데마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롯데마트가 여기 들어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많은 차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 거 아니야? 그러면 도로가 좁죠. 여기에 있는 상하수도 용량이 딸려. 그러면 부산시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도로를 넓혀라. 4차선으로. 그럼 허가해 줄게. 라는 조건부 허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조건부 허가라고 하고, 그러면 물어봅시다. 조건은 뭐를 조건한다고? 계획이 조건이요? 기환경이 조건이요? 기환경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환경을 우리는 이 기준을 검토해서 허가를 하는데 요 기환경은 조건을 따라서 허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특광시장군수는 특광시장군수 안 적어놨습니까? 우리는 보나만 보나 전부 특광시장군수야.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 계시죠? 조건부. 그 개발행위에 따른 괄호 문구 보세요.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하나. 이게 기죠. 위해방지 괄호라 묶어보세요. 위해방지 둘.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괄호를 묶어보세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봤다. 그죠? 이게 기환경인데 기환경 중에서 눈에 안 보이던 게 있네. 위해방지. 위해방지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 우리 시험에서 조건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단 요 조건이 지문에 나오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조건 달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겠죠. 그래서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조경도 있네. 아까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산을 깎아내죠. 그럼 그냥 내버려두면 산이 무너지죠. 그래 조경해라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 조건은 기환경인데 위해 방지 조경이 들어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계속 읽어봅시다. 자,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밑줄.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다. 우리 시험 물어보면 그걸 물어봐. 뭐라고 물어본다?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끝까지 잘 보셔야 돼. 끝까지 있다냐 없다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조건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내려갑시다. 이행보증금 나오죠? 제목의 밑줄. 자, 앞으로 우리 공법에 보증이란 말이 나와요. 보증 설정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보증 설정할까? 믿어서 한다, 못 믿어서 한다?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법에는 못 믿기 때문에 보증을 설정해라. 아니면 돈을 예치 좀 해라.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비 좀 미리 예치 좀 해라. 이렇게 돈을 예치하라든지 보증 설정하라고 한다는 건 못 믿어서 하는 거다. 이것만 알면 돼. 못 믿어서. 그리고 우리 공법은 공공은 무조건 믿습니다. 공공은 무조건 믿어. 자, 국가나 지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행정청. 공사 민간이 있는데 공사는 민간을 뭐라 부르고?
비행정청. 국가지자체에다가 공사까지 국지공, 공사까지 합해서 뭐라 불러? 공공. 공공에 받는 반대 개념은? 그러니까 국가지자체 공사는 우리 공법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어. 그럼 앞으로 돈 예치해. 그러면 공공을 예치해 안 해? 안 한다 이 말이야. 보증 설정에 민간이 하는 거예요, 민간. 자, 이행보증금이요.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어요. 물론 단독 문제로 물어본 적은 뭐 거의 없고 지문으로 나오는데 정답으로 그것도 많이 나와. 뭐라고 나올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 X. 국제공을 예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걸 물어봐, 그걸. 그것만 알면 돼. 자, 됐죠? 그래서 이행보증금 읽어봅니다. 특권기장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또 가로 한번 더 묶어볼까요?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하나. 두 번째, 위해 방지 둘. 세 번째,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셋. 똑같죠? 위에 이게 조건 아닙니까? 이것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밑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 공법의 돈 예치는요. 예치는 농지법 빼고는 농지법은 아예 뭐 공부도 안 할 거니까 그거는 농지법 빼고는 다 임의 규정입니다.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예치하는 건 아니라니까. 여기에 롯데마트가 마트를 짓는데 2차선 도로예요. 4차선 넓히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어. 이거 안 할까봐 돈을 예치하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행보증금은 뭐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거죠? 조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까봐 예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롯데마트는 이거 이행할까 안 할까? 하지. 이행할 충분한 능력도 있고 얘가요 이행을 안 하면은 장사가 안 돼. 도로가 좁아서. 이런 경우 굳이 돈 예치해라 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이행보증금 예치하는 사유가 박스 안에 5개가 있죠. 우리 시험에 잘 나올 것처럼 느껴지죠.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 박스 내용을 지금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물어볼 가능성은 없지는 않겠죠. 왜? 우리 시험은 지금 한 번도 안 나왔던 시험에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이것도 막 척걸적 다 외우고 이래가지고 공부 어려워 죽겠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시험 이행보증금은 뭐만 나와? 맨 밑에 3번 예치 의무 제외 사유. 그게 나온다고. 거기 보면 국가지자체 있죠. 밑줄에. 이번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각종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까지 알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되는데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나오면 각종 공사들을 말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면 거의 지자체 이렇게 나와. 자, 공공은 예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일단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개발행 허가 제한 있죠.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셨는가? 항상 제가 공법하면서 강조드리는 내용 자체는 뭐를 했는지를 버스 타고 가면서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버스 타고 가면서 그게 생각이 나야 돼. 그 생각이 안 나면은 그날 공부한 건 의미가 없어. 오늘은 개발행 허가를 했다. 그럼 개발행 허가에서는 첫 번째 뭐 했어? 개발행 허가 대상 절차를 받고 절차는 안 받지만 기준 받고. 두 번째는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 나오는 게 한 개가 더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걸 공부했다. 자,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공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OX. 성장관리방안은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어디 있는데? 몇 번인데? 몇 번이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이 몇 번인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고도 얘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오 하는데 나중에 지우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쪽이라고 적어놨잖아. 개발이가. 그래서 얘는 누가 수립했어? 특강기관 군수가 있잖아. 요 6개는 관리계획 위반권자 결정권자가 위반해서 결정한다니까.
얘들은 관리 계획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특광지향 운수를 했고 대상 지역은 무슨 지역은 절대 넣으면 안 돼. 유상공, 시가와 용도가 아닌 지역이죠. 유보 용도, 보존 용도로서 앞으로 개발이 될 지역, 그게 대상이에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를 공부를 하실 텐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일단 조금은 이따 놔두고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중간검사 나오죠?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책을 읽어볼 텐데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게 몇 개인데? 허가 받는 거 대상이 몇 개인데? 6개. 공사하는 거 몇 개? 공사 안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쉬는 시간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자꾸 쉬는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 그럼 공사는 4개는 중간검사 받겠네? 공사 안 하는 거 2개는 중간검사 안 받겠네? 그 얘기요. 누구한테 중간검사 받아? 특광지향 문수. 공사 안 하는 거 2개가 뭐예요?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거. 요 2개는 공사 안 하는 거야. 공사 안 하는 거. 자, 146페이지 갑시다. 146페이지.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요, 택도 하는 게 어려워요. 택도 하는 게. 나중에 한 세 바퀴 정도 돌 때까지는 공법이 어렵다, 쉽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한 3바퀴 정도는 돌아봐야 진짜 공법 맛을 알지. 지금 뭐. 자, 그 다음에 2절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요걸 보실 텐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란 말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예요? 개발행위 허가예요, 허가. 그런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항상 기반시설을 요걸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야 되거든. 근데 기반시설을 검토하다 보니까 2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야. 어떤 동네, 예를 들어 이런 동네를 가정을 해서 만약에 앞에 롯데마트가 없는 나대지라고 생각을 하자 이 말이야. 나대지인데 롯데마트를 새로 지어. 그러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죠. 부족 안 해지면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지. 롯데마트가 들어와도 전혀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만약에 지었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 근데 개발행 허가권자가 생각할 때 얘가 들어서면 기반시설이 분명히 부족이 예상이 돼. 예상이 되어도 그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또 문제가 없지. 설치가 가능하면. 그런데 부족이 예상되는데 설치도 곤란한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큰 규모의 롯데마트 허가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동네도 있어요. 자, 그런 동네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발의 밀도를 관리한다라는 말은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니까. 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아시겠죠? 그걸 개발 밀도 관리구예요. 근데 이런 동네 말고 그럼 이런 동네라는 얘기는요, 개발이 완료된 동네를 말합니다. 이렇게 개발이 완료된 동네를 우리는 주상공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동네가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개발 이런 동네 말고 이런 동네도 대상이 될 수는 있어. 왜? 건물을 지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이 돼.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가능해야 기반시설을 도로를 넓힐 수가 있어.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조건부 허가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미개발 지역 같은 경우 녹관농자나 미개발 지역에 만약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그럼 그 지역은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됐죠. 그럼 그런 동네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 가능한데 그 기반시설을 건물 짓는 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야. 건물 짓는 자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필요한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상하수도도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다 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기반시설을 부담시킨다는 말은 기반시설 설치가 되는가 안 되는 거? 되니까 부담시키는 거지. 여기는 개발 밀도 관리한다는 건 기반시설 설치가 되는가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거지. 전혀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다르잖아. 그럼 우리는 이 두 구역이 서로 중첩해서 중복해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전혀 다른데 어떻게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3번, 4번은 뭐 때문에 나온 제도다? 기반시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반시설 때문에 나온 거야. 이거는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건물을 큰 걸 못 짓게 해서 난개발을 막고, 얘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니까 부담을 시켜서 난개발을 막자. 어쨌든 전부 난개발 막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요 네 개는, 요거는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누가 지정해? 누가 지정해? 누가 관리하고? 그러니까요. 좀 특광기장 군수밖에 안 나와. 얼마나 쉬워. 근데 나중에 우리는 특광기장 군수만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래. 아이고, 기억 잘하셨네요. 근데 어디서 특광기장 군수는 뭐 때문에 특광기장 군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특광기장 군수밖에 기억이 안 나 이런다니까. 그런 애매한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틀을 빨리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우리의 그동안에 공부하신 지식을 총동원하면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뭡니까? 자, 요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죠. 구역, 존에서는 대상과 절차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지정한 목적이 있겠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기는 개발 밀도를 관리해야지. 개발 밀도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큰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야. 큰 건물 못 짓게 하는 방법이 건폐율 용적률 있죠? 그게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강화시켜버릴까 완화시킬까? 강화를 시켜버리면 큰 건물 못 짓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우리 법률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나중에 또 대통령에서 집행하는 대통령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요거 한번 확인을 하는데,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대상은 한마디로 이미 개발이 다 완료된 어디가 대상이라고요? 주상공이 대상이에요. 조금 전에 절대 주상공이 나오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또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렇구나라고 지금은 생각이 드는데 이틀 지나면 생각나 안 나? 안 난다니까.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시험 칠 때까지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돼 있어. 주상공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 문제가 돼요? 안 할 때 문제가 돼요? 만약에 개발 행위를 안 하면은 기반시설 고민할 필요가 없어. 개발이 안 되면. 개발 행위를 하는데 그것도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죠. 부족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부족 예상이 돼. 부족이 예상이 돼도 설치가 가능하면 또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요런 지역이 대상이 된다. 요런 지역.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어디가 대상이라고? 주상공에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한 개만 기억한다면 뭘 기억해야 돼? 주상공을 기억해야지. 자, 그 다음에 절차가 나오죠. 오늘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우리 공법에 각종 존이 엄청나게 존들이 많이 나오죠. 이 존을 지정하는 절차가 필수 절차가요. 반드시 심의를 거치는 게 필수 절차예요.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우리 공법의 존은 심의를 안 거치고 지정하는 존은 없어요. 심의가 지난주에 먼저 들어봤죠. 우리 국토개법에는 어디서 심의했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들어봤죠? 우리 계획할 때 했잖아. 계획성이라고 결정하는 자가 협의심의해서 했잖아. 그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도 있고 시도에도 있고 시군구에도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에 있는 걸 뭐라 부른다고? 중앙이라는 말을 붙여줘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럼 시도에 있는 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에 있는 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북구에 있다면 북구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산시에 있으면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단 국토부에 있는 걸 중앙이라고 하니까 얘들을 묶어서 뭐라 부르자? 지방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해도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해도 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해도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해도 되고. 아시겠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어디에 심의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겠지. 지자체들이 심의한다면 자기 시도, 시군구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을 지정할 때 필수 절차가 뭐라고? 심의. 자, 누가 지정하니까? 특방시장 군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야죠. 특방시장 군수니까. 중앙 이렇게 하면 국장이 지정한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럼 국장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고시 공고해서 알려주죠. 자, 관보에 할까? 공보에 할까? 공보. 특방시장 군수니까, 지자체니까. 국장이 하면 관보라고 하고, 이제 이런 거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어디에도 게재 고시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을 지정할 때 필수 공식이 심의 거쳐서 고시 공고하는 거야. 어떤 구역이든 심의한다 그러면 맞고 심의 안 한다 그러면 틀려. 우리 심에 2번 나왔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X.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연달아 2번 나왔다니까. 그리고 고시에서 알려주고. 이게 절차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3월부터 제가 늘상 또 할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요 심의 거치는 절차 앞에 누군가의 의견 넣는 절차를 거치는 게 우리 공법에 8번이 나와. 요 8개를 잡아야 돼. 3, 4월 과정부터 제가 요 8개 잡읍시다 하면 나올 때마다 얘기한다. 나올 때마다. 요 8개를 잡으면 엄청난 양이 정리가 돼요. 엄청난 양이 정리가 돼요. 그런데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의견 심의가 아니고 그냥 심의입니다. 작년 시험에 또 물어봤다. 작년 시험에 또 물어봤어요. 요거. 개발밀도관리구역 의견 넣느냐 안 넣느냐. 없어요. 이거는 심의 거쳐서 고시하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의의가 나오죠. 146페이지 의의가 나오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뭐하다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밑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완화하면 안 돼요.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완화시켜준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강화입니다. 지정권자는 우리는 더 이상 안 봐도 누구다 특방장군수 지정 대상 지역 복과 주거상업 공업지역 가로로 묶어볼까요? 밑줄로 가로 묶어 주상공 거기에다가 녹관농장 나오면 안 되겠죠? 그것만 주의하면 돼.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그다음 밑줄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 2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지정 기준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절차는 제목에만 밑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줄 긋고 심의 동그라미 이번에 고시 동그라미 지정 절차는 심의 거쳐서만 한다. 고시 특방시장 군수니까 어디에 심의? 지방 본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맨 끝에 거기에 밑줄 줍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맨 끝에 특방시장 군수니까 어디에 고시? 공보 요즘에는 어디도 다 게재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넘어갑니다. 지정고시 허가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밑에 박스 안에 대통령에서 규정한 강화 범위가 있죠.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동그라미 최대한도 밑줄 50% 범위 안에서 거기에 밑줄을 줍니다. 용적률 최대한도 50%.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얘기를 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자,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률이라고 얘기하죠. 법률은 행정부에서 뭔가를 하기 위한 뭐를 제시한다? 근거를 제시한다. 그럼 뭐 최근에 뭐 공수처 이런 거 만든다고 막 4+1 해가지고 막 통과시키고 이렇게 했죠. 법률에서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 통과. 자,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행정부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집행을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집행하는데 행정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이 명령은 대통령 명령 있죠? 대통령이고 그 밑에 무슨 령? 각종 부령. 이제 3월달 가면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대통령령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시행령. 부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시행규칙. 이렇게 부릅니다. 세부 규칙은 부령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아시겠죠? 부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대통령령으로 집행하는 거고 세부 규칙이 부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령에서 뭐라 한다고? 야, 이건 네가 지자체 네가 좀 알아서 해. 지자체 네가.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하는 부분 있죠. 그럼 지자체가 또 집행하려고 법을 만들죠. 지자체가 만드는 법을 뭐라고 불러? 조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건 법률, 대통령령, 부령, 시행령, 시행규칙 요걸 공부하죠. 조례로 정하는 건 조례로 정한다는 사실만 알면 되고 조례까지는 공부를 안 하시는 거죠. 요 세 개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를 합해서 우리는 법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자, 무슨 말이냐면 법률을 뭐라고 이해하자? 엄마라고 이해하고 엄마가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아들이 대통령령입니다. 아들이 대통령령이 1,000원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근거를. 뭐라고 줬느냐? 호떡, 오뎅, 떡볶이 중에서 먹고 싶은 걸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은 3개를 다 먹어야 돼.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돼. 먹고 싶은 것만 호떡은 안 먹고 오뎅을 갖다가 1,000원어치 먹고 이 떡볶이 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되고. 근데 1,000원은 다 써야 돼? 남겨야 돼? 남기면은 다음부터 돈 줘야 안 줘요? 다음부터 안 준다니까. 자, 그러면 법률에서는 뭐라 한다고? 법률에서는 금폐율과 용정률을 뭐 한다고요? 강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은 금폐율은 강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있죠. 한글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너무 흔한 글자가 생각이 갑자기 헷갈리는 그런 경우 있죠. 한글도 자꾸 쓰다 보면 말이 이상한 이런 말이 있나 싶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맞죠? 자, 용적률만 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2개를 다 강화할 수 있다는 근거를 분명히 줬죠. 근거를 줬는데 대통령령에서는요. 금폐율은 강화를 안 시키고 용적률만 이렇게 강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몇 프로까지? 50%입니다. 우리 용적률이 뭐였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연면적의 비율이잖아. 연면적의 비율. 연면적이 뭔데?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그러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절반까지 줄여버릴 수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을 최대한 5층까지밖에 못 지게끔 이렇게 규제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실제로 지정된 적은 없다. 우리 시험에만 계속해서 물어보거든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우리 학습의 목표는 일단 뭘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양이 많아요. 얘가 중요한데 요것도 요번 진도는 뭐를 하는지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좀 잡고 그것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단 요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우리 국도계획법에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는 국계법에 동일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관한 규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얘가 집을 나갔어. 가출을 했어. 가출을 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독립을 했다가 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요, 기반시설 부담금이란 걸 부과를 했어요. 전국의 토지, 모든 토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면 무조건 돈 내.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건축 경기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을 폐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국토기획부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뭐해서 지정을 해서 저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부담시키는 거야. 자, 비교됐어요. 여기하고 쟤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 여기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무조건 부담을 시켰는데 이제는 부담구역이 지정된 동네에서만 부담시키겠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뭔가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얘도 마찬가지지만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발 행위가 안 되면 기반시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 건물을 지으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부담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잖아. 그죠? 전에는 막 모든 데서 다 돈을 거뒀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구역이 지정된 동네에만 거두니까 만약에 개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난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계법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법령에서 정한 동네는 이 동네는 무조건 개발이 되거든. 개발이 되는 동네니까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그런데 법령의 규정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개발 행위가 뭐가 되면 개발 행위가 집중될 수 있죠. 집중되어 가지고 이 동네도 계획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겠네 싶으면 시장운수 네가 재량적으로 말하고 지정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법령에 규정된 지역은 의무야. 법에 규정이 없어도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요거부터 이해하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공법의 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건 우리 공법에 국계법에만 나와. 다른 법에는 안 나오고. 몇 군데 나온다고? 3군데. 오늘 2개 들었네.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공부 안 했지만 있다며. 응? 도시적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얘기했었잖아. 여기 나오고 이거 2번 들은 거지. 2번. 3개 중에 몇 번 들은 것이요? 3개 중에 2번 들었다니까. 그럼 우리는 뭘 공부하셔야 돼? 법령에 정한 지역 이걸 알아야지. 교재 보시죠. 자, 의 볼까요? 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 거기만 밑줄.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 밑줄은 신속하게.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이라는 얘기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 이건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이번 진도에서 공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3, 4월 과정에 가서 보시는. 오른쪽. 자, 구역 지정권자 너무나 잘하는 말, 반가운 말 누가 지정? 도남 하나 그렇죠. 근데 지정 대상 지역에 보니까 자, 필수적 지정대 제목의 밑줄. 2번에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밑줄. 그 의미부터 이해하시겠죠? 다음 어느 하나가 법령이 있는 거죠. 다음 어느 하나가 밑에 박스 거기 법령이 있는 거예요. 그 법령이라고 적어주세요. 법령에 해당하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밑줄. 자, 2번에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봅니다. 2번 개발행위가 집중 밑줄. 개발행위가 집중. 이번에 임의적 지정 대상에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밑줄 거라고. 컸어요. 이미. 특광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면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뭐한다 밑줄 지정할 수도 있다. 그거부터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그 위에 법령이 정하는 박스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앞으로 뭐가 되는 지역? 개발. 박스 앞에 개발 이렇게 적어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의무적으로 뭐하고 지정하고 법령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안타깝지만 그 박스까지는 이번 주인대에서는 안 보실 거예요. 넘기세요. 지정 절차 나오죠? 자, 칠판 보시면서 대답 한번 해줍니다. 지정 절차 얘기해보세요. 필수 절차가 뭐다? 심의 거치 우리한테 뭐 해줘야 돼? 시자 특광장군수니까 어디 심의? 지방도시네. 특광장군수니까 어디에 고시?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 모든 쫀,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이런 말이 나오면 처음 이거 다 하는 거야. 심의 거치고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아까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 게 우리 공법 몇 군데 나온다고? 8군데 나와. 그 8개 중에 1개가 얘야. 얘는 특히 누구 의견을 듣느냐면 주민 의견 들어. 앞으로 요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 8개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3, 4, 5월 과정을 통해서. 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동네 기반시설 부담구역, 우리 동네가 개발행위가 자꾸 이루어지는 동네야.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쪽에 계획으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으로 개발되면 이런 게 필요 없지. 근데 개인적인 개발행위가 자꾸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손 들어보세요. 방금 좋다 하더만 손 안 들어.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자, 하는 게 좋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기반시설을, 필요한 기반시설이 적당히 들어와야 쾌적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잖아. 그러면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이거 지정하면 돈 내야 된다니까. 건물 지을 때. 건물 지을 때마다 돈 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의 의견을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를 공부하셨나요? 그렇죠. 구역에서는 대상과 절차 공부하시는 거야. 어느 구역이든지 간에. 근데 이놈은 어때요? 강화만 시켜버리면 되죠. 얘는. 근데 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켜야지. 부담 시켜야 되잖아.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주민 의견 듣는 것도 있겠지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의 이름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어떠한 기반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계획을 짜는 거야. 뭐만 알아요? 그럼 뭐가 있는데 자꾸 쳐다봐. 스피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구역에서 어떤 기반시설을 얼마만큼 필요한지가 결정이 되어야 이만큼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그 결정돼야 건물 짓는 자한테 돈을 거둘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얼마를 내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내라고 하는데요. 우리한테 거두는 돈 있죠? 그 돈의 이름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기반시설 부담구역 공부하셨어.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크게 3개 공부하시는 거야. 구역에 대해서는 대상과 절차. 구역 지정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설치 계획이 몇 년? 1년 내에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구역 없어져 버려. 왜? 이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요. 기반시설이 얼마가 필요한지가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부담시킬 수가 없지.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화명동의 수강생들이 봄소풍을 가기로 한 거야. 봄소풍을 가기로 했으면 각자 조금씩 이렇게 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담해야 되는데 뭐가 얼마만큼 필요한지가 나와야 목록과 계산이 나와야 얼마 정도씩 부담시키면 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지. 근데 그럼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돈 내.
맞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가 얼마만큼 필요한지가 이게 뭐다? 설치 계획. 이게 나와야 우리한테 뭐를 부담시킬 수 있어? 설치 비용을 부담시켜요. 세 가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설치 비용은 뭘까? 어떤 건물 지을 때 부담시키는가? 돈은 누가 내는가? 돈은 어떻게 내는가? 얼마를 내는가? 이 돈을 어떻게 부가징수하는가? 부가징수해서 어떻게 사용관리하는가? 이런 걸 공부할 거라고. 할 거라고. 그런 거 제대로 해줬나? 아시겠어요? 이번 진도에서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기초과정 지금 이게 지금 전체 체계를 잡는 거야. 오늘 이제 뭐도 공부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공부했네. 그럼 버스 타고 가면서 뭐 생각해야 돼? 운전하고 가시면서 생각하면 또 이게 또 사고 날라. 생각하는 거야.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전혀 성격이 다른데 대상과 절차 있지. 구역에 있으니까 대상과 절차 이거는 무조건 떠올라야지. 대상과 절차를 했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되면 무슨 계획이 나와야 돼? 설치 계획이 나와야 돼.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 설치 계획. 그러면서 설치 계획은 뭐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설치 계획이 나와야 우리한테 뭘 부담을 시키죠? 부담시키는 돈을 뭐라고 그래? 설치 비용이라고 그래. 요 세 가지만 딱 기억나면 돼. 아시겠죠? 이 내용을 지금 다 알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일 모레 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이것도 안 가지고 3월 달에 오면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그래서 설치 비용은 딱 하나만 공부하시는 거야. 설치 비용은 150페이지 3번. 그 위에 지정 절차 있죠? 지정 절차 밑줄 안 긋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이제 변경이란 말은 익숙해졌죠? 주민 의견 밑줄. 주민 동그라미, 의견 동그라미. 150페이지 맨 위에 주민 동그라미, 의견 동그라미.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집 밑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죠? 고시 동그라미. 그러니까 의견 심의 고시잖아요. 근데 특히 얘는 의견을 누구 의견도 넣는다고? 주민 의견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구역. 구역은 뭐 했어? 대상과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3번이죠.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설치계획은 딱 한 개 공부합니다. 1번 읽어볼까요? 누가 수립해? 전부 특강자 문수예요. 전부 특강자 문수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밑줄. 밑줄.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한다 돼 있죠. 자, 내용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밑에 방과로 4번. 방과로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동그라미. 그 1년이라는 숫자를 2년으로 바꿔서 물어봤는데요. 그 1년이라는 숫자를 또 알아야 됩니다. 되는 날까지 뭐를 해야 돼? 괄호 묶으세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설치계획이 안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 밑줄.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1년 동그라미, 다음날 동그라미. 다음날 많이 들어보셨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다. 됐습니까? 설치계획은 딱 한 개만 기억하자. 구역 지정하고 몇 년? 그거 딱 하나 기억하시는 이번 진도에서. 그 다음에 밑에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나오죠? 제목의 밑줄. 자, 이제는 그 뒤에는 전부 뭐에 관한 내용이다? 설치 비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끝날 때까지 설치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설치 비용은 다음에 뭐 공부한다고? 어떤 건물 지을 때 누가 내고 언제 내고 얼마 내고 아시겠죠? 어떻게 징수하고 사용관리하는가 그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를 짓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5분 쉬었다가 우리 도시개발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